네, 안녕하십니까. 홍상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요, 제가 양묘장 사업을 했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장면이, 양묘장에 그 나무 씨앗을 심는 장면입니다. 남과 북이 함께 씨앗을 심는 곳인데요. 양묘장이라고 하면 뭐냐면 묘목을 키우는 곳입니다. 그 나무를 우리가 이제 심어야 되잖아요. 산에 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심냐면 나무를 산에다가 그냥 나무 씨앗을 바로 심지 않아요. 그러면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묘목을 키워요. 씨앗을 가지고 묘목을 키워서 한 2년, 뭐 3년, 어떤 건 4년 정도 키워서 그 묘목을 산에다가 심습니다. 그럼 훨씬 더 생존 확률이 높습니다. 그걸 북쪽에서는 살음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살음률을 아시죠? 살아날 확률이죠. 살암률이 높아요. 그래서 나무를 그렇게 이제 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양묘장이라면 나무 묘목을 키우는 곳, 그게 이제 양묘장이고, 양묘장에 좋은 묘목을 잘 키워내야 산에도 잘 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산림 녹화, 그다음 산림 복구의 아주 핵심적인 분야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다가 나무 그 묘목 양묘장을 북쪽하고 만들어서 했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개성 아시죠? 그 개성 옆에 개풍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엔 그 개풍군이었는데요. 지금은 그 개풍군이 개성 직할시에 포함이 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풍 양묘장, 그 개풍에 있는 개풍 동에 양묘장이 있는데, 그 양묘장을 남과 북이 제대로 잘 개부수해서 현대화시켜서 좀 좋은 묘목을 키우는 양묘장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이제 의기투합해서 양묘장을 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같이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매일 그냥 여기서 서울서 그냥 아침에 갔다가 일 보고 오후에 저녁에 돌아오는 뭐 이런 생활을 좀 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앞에 있는 게 개풍 양묘장 정경도입니다. 북쪽이 이렇게 그려서 만드는 곳인데요. 그 개풍 양묘장에 이렇게 같이 양묘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양묘장을 다 이제 새롭게 조성을 해놓으니까 준공식도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화면에 보면 이렇게 이제 들판에 묘목을 심는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기도 하지만 요즘은요, 온실에다가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놨고 그 안에다가 묘목을 심습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은 묘목을 단기간에 빠르게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저걸 이제 시설양묘라고 하는데요. 뭐 소나무라든지 뭐 상수리 나무라든지 보통 이제 도토리 나무라고 하는데 그런 나무들을 저렇게 이제 묘목을 심어내서 저걸 생산합니다. 저 오른쪽에 보면 남쪽에 이제 그 양묘 전문가가 가서 북쪽에 그 지배인에게, 양묘장 지배인에게 설명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이게 양묘장 장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시설 양묘도 하고 저렇게 노지 들판에도 묘목을 생산하는 장면들입니다. 여기도 제가 이제 당연히 밥을 먹었겠죠? 가서. 근데 여기서는 계속 양묘장에서 저희가 점심을 먹지 않고요. 대체로 민속여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도시락을 배달시켜 먹었습니다. 민속여관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이제 개성을 한번 가보실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있으실 거니까 그 개성을 가보면 개성 시내에 민속여관이라고 하는 여관이 있습니다. 호텔이죠. 그거는 이제 그 과거 경기도의 전형적인 그 기와집, 중류층의 기와집 주택들이 굉장히 여러 채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통째로 호텔로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중류층 집 한 채가 호텔 하나가 되는 방식으로 해서요. 그런 방식으로 호텔을 만들어 놓은, 그게 이제 민속여관인데,
그 여관의 밥맛이 좋습니다. 그 여관에서 이제 도시락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밥을 먹을 장면입니다. 오른쪽에 여성 그 봉사원이 매일 이제 이렇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져다 준 그 민속여관의 복무원, 봉사원입니다. 제가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찍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여동생이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친여동생은 아니고 하여간 가서 북쪽에서 아주 친하게 지냈던 그 여성 그 복무원입니다. 좀 오래돼서 아마 시집을 가서 벌써 저 학부형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 그 양묘장을 개풍 양묘장을 북쪽에서 최고의 양묘장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적어도 북쪽에서 양묘장을 만든다고 한다면 개풍 양묘장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 남과 북이 다 의기투합을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양묘장을 꾸리는 아주 열정이 불탔습니다. 남과 북의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정말 좀 그 여러 가지 양묘장 기술에 대해서도 서로 검증하고 연구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2009년 9월 달에 제가 찍었던 양묘장입니다. 한 10헥타르, 약 한 3만 평 정도의 그 면적의 양묘장 전경입니다. 예. 그 모습들을 제가 촬영한 건데요. 네. 그래서 이 양묘장을 제가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묘장을 통해서 제가 좀 느낀 거는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이제 여기서도 말씀드렸듯이만 남과 북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의기투합이 중요하잖아요. 그 의기투합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표가 생겨야 됩니다. 예, 그 목표가 동일하게 되면 서로 힘을 합치게 되거든요. 목표가 다르면 힘을 합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여러 북쪽과 사업을 하면서 좀 느꼈던 게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머릿속에 있는 이 분단, 장벽들이 다 쳐져 있기 때문에 딱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할지 항상 의심을 하면서 바라봐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죠, 잘. 맨날 싸우고. 그런데 그런 싸움의 세월을 막 가다가 어느 순간 저 양묘장을 하면서 제가 잘 안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 보니까 목표가 아주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함께 힘을 보태다 보니까 잘 안 싸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일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저 목표는 정말 최고의 양묘장을 만들어서 1년에 150만 개의 좋은 묘목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남과 북이 그 150만 개의 좋은 묘목을 생산하는데 서로 간에 가직을 다 내놓은 거죠. 기술도 내놨고, 노동력도 내놨고, 그래 만들었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목표를 좀 정하고, 그걸 서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군단의 장벽, 머릿속의 장벽이 조금씩 닦여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제약 공장 경험인데요. 저희가 이제 북에 이제 정성제약 공장이라고 하는 제약 공장을 함께 만드는 과정을 했습니다. 그 정성제약 공장의 조감도입니다. 그 제약 공장에서 뭘 만들었냐면 링거액입니다. 저걸 수액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십시오. 저게 이제 지금 북에 있는 정성제약에 저희가 수액제 공장을 만든 곳인데요. 링거액 수액제입니다. 북이요. 북은 저희가 그때 이게 2002년도부터 이걸 만들기 시작했는데, 북은 이 대규모로 이게 수액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근데 우리가 링거액은 우리가 현대의학에서는 아주 기본적으로 쓰는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일단 뭐부터 합니까? 수액부터 맞고 시작을 하죠. 그게 이제 수액에 포도당도 있고, 영양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 수액을 맞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액을 생산하고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 국가의 보건의료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액 만드는 공장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이제 공장을 세우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공장을 남과 북이 협력해서 세웠습니다. 세워서 만든 게 바로 이겁니다. 왼쪽은 그 수액을 이제 병으로 된 곳에다가 포도당액이 들어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요즘은 이제 병으로 안 하고 저걸 비닐팩이라고 해서 비닐팩에 만듭니다. 우리도 이제 병원에 가면 지금은 다 저렇게 병원에 가면 비닐팩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수액 주사를 아마 다 맞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북도 지금은 저렇게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수액 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인데요. 아주 뭐 그냥 맨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건물을 짓고 거기다가 의료 장비를 넣고 그 다음에 이 준공식을 해서 생산까지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수액 공장이 제대로 된 수액 공장이 이제 북에서 나와서 굉장히 북이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수액 공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그 약을 생산할 수 있는 일련의 어떤 라인도 지원을 했습니다. 알약, 우리가 보통 알약을 먹잖아요. 그 알약을 만드는 공장, 그 다음에 그 약을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약이 그 정말로 문제가 없는지를 실험을 해야 될 거니까 그 동물 실험실도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련의 약품 생산 공장이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나중에 그 북쪽이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앞으로 우리가 그 남과 북이 협력 사업을 이제 쭉 하는데 협력 사업을 쭉 하는데 이제는 좀 이렇게 단순하게 물자를 좀 받는 인도적 지원이라고 단순하게 물자 받는 이런 지원 사업은 좀 안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앞으로는 좀 새롭게 다른 방식으로 협력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인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우리의 또 경제 수준도 좀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정성제약 공장 사업의 경우는 과거에 완성된 사업이지만 현재의 기준으로 봐도 손색이 없는 사업입니다. 이처럼 단순하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현재 욕구를 충족할 수 있으면서도 향후에도 후대에도 사용 가능한 진일보한 이런 사업들, 이런 것들을 해서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생산 공장을 한다든지 과학 분야, 이런 인민들의 덕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들 하면 좋겠고, 조금 더 나가면 이게 우리 북쪽의 인민들뿐만 아니라 남북의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서 정성제약 공장 예를 들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정성제약 공장이 북쪽에서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부분이 이제 참 궁금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정성제약 공장은 단순하게 수액제 공장 하나가 만들어진 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GMP라고 하는 공장이 있어요. GMP라는 건 뭐냐면, Good Manufacturing Practice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그 수액이 뭐냐면, 그 정류주에다가 포도당을 탄 거거든요. 뭐 별건 없어요. 사실은 들어가는 재료는 별게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바이러스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게 오랫도록 보관하는 과정에서 이게 바이러스가 퍼질 거잖아요. 근데 이게 피 속에 혈관 속에 들어가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물질이나 바이러스가 들어가지 않도록 생산할 것인가 라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맞도록 장치를 해야 됩니다. 일관된 장치를 통해서 그런 이물질이나 바이러스가 안 들어가서 가고 딱 생산이 되어서 딱 나올 수 있도록 이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네. 이게 이제 특히 의약품에는 특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 의약품은 사람들에게는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생명에.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말이에요. 이런 의약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아주 철저하게 이런 생산하는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엄격하게 이런 규정을 지켜라. 이러한 규정을 지켜서 약을 생산하라. 라고 하는 매뉴얼을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GMP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GMP, KGMP가 있고요. 미국의 GMP도 있습니다. 유럽의 GMP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에 약을 수출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GMP 규정에 맞도록 약을 생산해야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약을 수입하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KGMP 규정에 맞도록 약을 생산해야만이 수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은 그런 GMP 규정이 없었던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 정성제약을 공장을 만들면서 그 GMP라는 게 뭔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전에도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겠지만 그걸 엄두를 못 내다가 이 제약 공장을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북쪽의 GMP 규정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성제약 공장을 통해서 북쪽의 GMP라고 하는 규정이 만들어지도록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그 GMP를 통해서 현대적인 제약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노하우를 습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런 규정이 이제 북쪽 전역에 퍼집니다. 앞으로는 북쪽은 모든 제약 공장, 심지어는 화장품 공장, 음식물 먹는 음식과 관련된 공장도 이 GMP 규정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새롭게 북쪽에 일종의 혁신을 이룬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이 정성제약 공장을 굉장히 아주 모범적인 그런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게 오른쪽에 의약품 생산 및 품질 관리 기준이라고 북쪽이 만들어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 규격으로 저렇게 만들어냅니다. 2006년도입니다. 맞죠? 예. 그렇게 자기 의약품 생산 및 품질 관리 기준, 즉 GMP라는 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식, 즉 북측 방식의 GMP 규정을 만드는 거죠. 왼쪽에 이거는 제약공장 지배인이 북쪽 언론에 인터뷰를 한 겁니다. 조선에서 처음으로 GMP를 획득한 의약품 개발 및 생산 기지로 발전시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남과 북의 협력을 통해서요, 이러한 북쪽의 새로운 자기들의 혁신, 자기가 몰랐던 것인데 이걸 통해서 자기의 새로운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남과 남쪽과 협력을 통해서 가능했거든요. 이런 것들. 이러다 보니까 북쪽이 너무 이제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 즉 남과 북이 서로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걸 함께 같이 도전해 가보는 것. 그걸 통해서 서로 간에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서로 이 분단의 장벽, 머릿속의 장벽들이 조금씩 희석되어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습니다. 네.